변호사님, 네. 회생 신청할 때 들고 있는 보험들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 보험과 관련해서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해도 되냐, 그리고 보험금에서 쌓인 해약 환급금, 앞으로 보험성 자산도 있잖아요. 그 자산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세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로 보험 계약을 유지해도 되냐라고 하시면은 유지를 해도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실비보험이나 아이들에 대한 보험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지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보험을 좀 크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액을 좀 과다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엄청 타이트한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되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몇 가지를 좀 보험 계약을 해지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변제금을 올리라는 식의 보정을 내리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험을 몇 개 좀 줄이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좀 과도한 보험의 경우에는 좀 정리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과도함의 기준이 얼마죠? 뭐 기준은 없는데, 예를 들면은 그 변제금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이 한 달 납입금이 한 80만 원쯤 돼요. 그러면 이제 보험 변제금보다도 보험에 나간 납입금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줄이라고 한다든지. 근데 그게 원칙은 없어요.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식의 보장이 나온다,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험성 자산이 있는 경우에 이게 어떻게 평가를 받냐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자동차 보험 이런 건 필수 보험이니까 당연히 들고 있고, 실비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계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100만 원, 어떤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모아보면 꽤 큰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짜리 5개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산 가치가 1000만 원이 원래는 되는 건데, 이 중에 이제 1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총 850만 원이 청산 가치에 잡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채무자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보험 가입자가,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들어놓은 보험의 해약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청산 가치에 반영되는 거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2분의 1만 반영이 된다. 물론 이것도 이제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이 좀 나뉘어지겠지만 2분의 1이 반영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압류금지 채권으로 150만 원이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아내분이 1000만 원치의 그 해약 환급금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중에 500만 원이 잡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약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받을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담보 채무거든요.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회생에서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그냥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그냥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서 실무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관 대출도 포함해서 이제 면책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어렵다, 보험 약관 대출은 이제 별도로 해결하셔야 된다, 보험 약관 대출 때문에 회생에서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요거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왜냐면은 계약을 해지하시면은 그 약관 대출로 상계되고 나머지 남는 게 있으면 내가 받아오거나, 또는 모자란다면 그걸 포함해서 회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세 가지를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로 약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면책 대상 채권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경우에는 150만 원 공제되고 나머지는 반영된다. 배우자의 재산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반영된다. 150만 원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과도하지 않으면 그 과도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실 것 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